이번에는 시청 자동화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도청 자동화를 했었는데 제주도청을 예를 들어서 했더니 제주도청에 관련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알완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못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청을 부산시청을 해서 한번 시청 자동화, 제주시청이 아니라 부산시청을 표본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는 시청 업무의 50% 이상을 대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이게 세 번째 프롬프트예요. 그러면은 실제 프롬프트가 동작하는 내용을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보셨나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원 서비스 이렇게 하고 부산시청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딥시 기반으로 이렇게 도청 제주도청의 경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비용도 거의 뭐 똑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350억 정도. 컴퓨팅 자원도 제주도청을 자동할 때랑 비슷하고 인력 구성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기관의 자동화 관련해서는 그렇게 알완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번째 질문을 해서 중국의 연구소 협력 가능한 부분을 나열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제주도청하고 좀 상관 없었지만은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별로 이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清华대학의 스마트시티 연구에서 혼잡도 예측 알고리즘, AI로 교통 신호 제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산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부산이 교통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관광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어, 제주도도 상당히 큰 관광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규모 면에서 이미 부산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부산에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드론을 이용해서 도로 점검 기술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광저우시의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있고 샹하이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요거 재난 대응 시스템 특히 산불 같은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칭화대학교와 이런 기술 이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칭화대에 있는 기술을 가져왔을 때 다이나믹 트래픽 어자이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소스 코드를 봐야 알겠죠. 다음에 저장대학교의 저장 따셔죠. 그래서 시티 브레인, 관광 데이터, CCTV 영상, 트렌드 핫스팟 예측 상당히 재밌죠. 어떤 관광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차량 충돌 패턴 학습 요것도 사고 감지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신고하는데 그렇지 않고 AI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바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특히 책임 소재를 가릴 때 그죠? 사고 차량이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때 AI가 자동적으로 다 결정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다음에 이거는 민원 서류 분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산시와 청와대 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필드 테스트, 혁신파크, 한중 AI 협업, 공동 실험시 구축.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 디지털 혁신파크라고 있어요. 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중 AI 허브를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는 건데 상당히 산뜻한 아이디어입니다.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50% 이상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AI 에이전트가 기존의 사람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대신할지 그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단 전처리 과정 좋죠. 전처리 과정이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어, 특히 이런 문장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대체 가능한 영역 첫째, 이런 뭐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허가 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 다 AI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서 구도화, 자동 승인 반려. 그래서 지금의 결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 결제를 AI가 관여해서 AI가 일정 부분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AI를 이용해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가타, 부타,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일을 AI가 처리를 한다. 7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되죠. 이런 교통 관리 및 예청 시스템. 그래서 사고 대응도 이렇게 즉각적인 사고 대응. AI가 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발생하는 것을 AI가 감지를 하고 AI가 대응팀을 보낸단 말이에요. 구급자한테 출동하라고 사람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AI가 지시하고 AI 지시를 받은 또 다른 AI가 지시를 수행하는 거죠.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AI들이.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런 부분, 요런 것들은 좀 지엽적이고, 그리고 이제 요런 또 행정 업무죠. 행정 업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특히 기초수급자 이런 것들 판정하는 것들 이것도 AI가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제 환경 분야고 또 경제 통계도 들어가 있고 요런 내용이에요.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1년 차에는 32% 정도 업무량, 3년 차에서는 58% 정도, 지금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58%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제주도청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부산시청의 경우 조금 더 도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공공행정 자동화에 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데이터가 매우 부족. 그래서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현장, 도청이죠. 도청이나 시청을 실제로 방문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방문해서 데이터 수집인데 구체적으로는 업무죠. 업무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수행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00명이 있다 그러면 500명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입력을 해서 그 문서에 대해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지를 두고 이제 트레이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딥식을 투입하는 거예요. 딥식이 중국산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딥식 말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죠. 툴루 같은 것도 괜찮아요. 툴루도 괜찮고 오픈소스도 괜찮죠. 오픈소트 이건 미국산이잖아요. 요런 다른 LLM 모델을 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툴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LLM 모델들은 지금 툴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MCP를 직접 손으로 지금 설정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 툴이 마누스처럼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툴이 좋아요. 마누스는 툴이 내장되어 있는 LLM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마누스가 또 중국산이라서 써먹기 곤란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이런 툴들을 조립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서 N8N 강좌를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N8N 강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제주도청과 마찬가지로 개발자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투입돼서 한 3개월 정도만 작업하면은 시청 자동화, 시청의 업무를 5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5억 정도 투입하면 될 것 같아요.